지난달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코스피의 일일 등락폭이 크게 줄었고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확대했으며 기관은 삼성전기와 GS건설에 자금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MLCC, 방산 등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에너지 광물자원 등도 장기적인 투자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구조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에서 정상화 단계로 이동하면서 기존 비중 유지 또는 추가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며 반도체 섹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9% 상향되어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반면 SK하이닉스는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3%로 하향 조정되어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로 가격 상승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 흐름은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밸류 측면에서 주가가 조정받은 구간에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어 변동성 완화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으며 이는 MLCC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기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8.9% 대폭 상향되어 수익성 개선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는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소재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반도체 단기 업종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MLCC는 반도체 사이클과 연동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방산 섹터에 자금을 유입시키며 주가를 4%대 올려놓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영국 BAE 시스템즈를 필두로 방산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 글로벌 방산 수요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장기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산 예산 확대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맞물려 방산은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변동성이 완화된 시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MLCC뿐 아니라 증권업도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으로 추천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금융주 전반에 걸쳐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증권사는 위탁 매매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장기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업은 금리 환경 개선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 변동성 완화 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로 평가됩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유통업도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으로 제시하며 내수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오프라인 매장 방문 증가와 온라인 채널 강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널 다각화를 통해 매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재고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지속된다면 유통주는 내수 경기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으며 변동성이 완화된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KB금융을 순매수 상위권에 플레이싱하며 금융섹터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유지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은행의 이자율 개선이 기대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카드사 역시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며 장기적인 주주 친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환경이 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금융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으며 변동성 완화 시 분할 매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가 진전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이는 에너지주에 혼재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GS와 SK가스 같은 LPG 관련주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정유사들은 경제마진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 유가 안정화 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주는 안보적 관점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관심 섹터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글렌코어 같은 광업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이는 구리, 알루미늄 등 기초금속 수요 회복을 시사합니다.
국내에서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관련 광물자원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커머더티 가격이 상승하면 광물자원 기업들의 매출과 마진이 개선되는 구조가 작용하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인프라 투자와 맞물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변동성이 완화된 시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GS건설을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하며 인프라 건설 섹터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GTX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주에는 수주 기대감이 반영되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36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확보해 향후 매출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SOC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인프라 건설주는 안정적인 현금 창출과 함께 성장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변동성 완화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 로봇, 소부장 섹터가 순환매를 통해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프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최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상승했으며 이는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지니고 있으나 임상 결과와 기술적 진전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실적 가시성이 확인된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스닥에서는 로봇 관련 주식이 순환매를 통해 자금이 유입되며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리노브처럼 AI 로봇 테마주들은 급등 후 조정을 겪으며 테마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푸테프와 산업용 로봇 수요는 제조업의 자동화 확대와 함께 회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합니다. 로봇과 AI 기술의 결합은 미래 제조업과 물류 분야에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변동성이 완화된 시점에서 실적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코스닥에서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이 반등 조짐을 보이며 이는 반도체 산업의 단기와 소재 국산화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소부장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부장 섹터는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실질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적으로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완화된 시점에서 재무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분할 매수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을 대표로 하는 전력기기주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기업들은 초고압 변압기부터 배전기기까지 제품 라인을 확대하며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연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산업의 장기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요 구조는 전력기기주의 매출 안정성과 함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며 변동성 완화 시 분할 매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한일 양국의 미군 함정 건조를 요청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국내 조선 3사는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으며 수주 잔고가 3.5년치에 달해 향후 매출 가시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가 협력이 구체화되면서 해상 데이터 센터 사업화 가능성도 제기되어 조선업체가 신사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 조선업은 장기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향하여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으며 변동성이 완화된 시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시장은 레버리지 규제 효과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에 집중된 순매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MLCC, 방산 등은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양호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금융, 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 건설 등은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 섹터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가치주와 성장주를 적절히 결합한 균형 포트폴리오 구성이 바람직하며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면 향후 시장 회복 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도주 ETF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ETF 39만 6,50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41.3,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58.3, 중립,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금융섹터 ETF 49만 8,41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52.9,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42.1, 중립,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에너지 섹터 ETF 38만 5,51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50.8,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31.0, 중립,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인프라 섹터 ETF 36만 7,76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43.2,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47.0, 중립,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건설 섹터 ETF 11만 7,70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56.6,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6.9, 과매수,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바이오 섹터 ETF 46만 2,90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53.9,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6.6, 과매수,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소부장 섹터 ETF 45만 5,85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44.3,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48.7, 중립,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 조선 섹터 ETF 46만 6,920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RSI 지표는 50.3, 중립, 윌리엄스 R은 마이너스 16.5, 과매수,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입니다. 변동성 주의.